현재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면서 일본과 중국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교착 상태에 놓여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 공헌평가 결의안과 한국전 이래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역사적 전환평가라는 2건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결의안의 이름처럼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했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동맹 파트너십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미국 하원은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SMA 협상을 상호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연 단위 방위비 협정 방법 등 상호 수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었던 방위비 협상에서 실제로 새로운 분기점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제11차에 들어선 한미 간 SMA 협상은 총액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표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미실무협상팀이 첫 해는 13%, 이후 2024년까지 매년 7에서 8% 인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뤄 양국 외교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로 협상이 결렬되었죠.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겠다는 식으로 한국을 압박하며 올해 초부터 협정 공백 상태를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정강 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핵 위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했다며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고 공정한 몫을 부담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결코 갈치와 같은 방법으로 동맹을 위협하고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언을 했는데요. 현재 상황을 비춰봤을 때 해당 언급들을 지켜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된 압박을 받아온 한국의 입장에서 꽤나 후련한 소식인데요. 일본은 잔뜩 심통이 난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담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최근 일본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한국은 미 하원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등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억울한 듯해 보였습니다. 내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 분담금을 현행 수준으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맺는 주일 미군 주둔경비 분담 특별협정의 시효가 내년 3월 만료되는데 미국의 정권 교체로 교섭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1년 연장이라는 새로운 협상 전략을 꺼낸 것이죠. 그리고 지난 10일 미국과 일본은 주일 미군 주둔경비 분담금 협상을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이로운 결과를 기대한다는 입장과 방위비 분담금이 주일 미군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만 재확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바람을 채우기에는 한참 부족한 결과였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하원의원이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이며 이 관계는 돈 이상의 것이다 라는 발언까지 했고, 이로써 한국은 결의안을 통해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고 있으니 심기가 불편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일식한 일본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틀인 미국의 안전보장 전략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담금을 올리는 대신 다른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 구상인 소형 위성 콘스털레이션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입니다. 소형 위성 콘스털레이션 구상을 위한 정책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 정부가 여기에서 미국 측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차기 전투기 배치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시작했습니다. 2035년부터 배치할 차기 전투기를 일본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되 스텔스 기능 등의 시스템은 미국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5년 아베 전 총리의 방미 이후 일본은 한 달 사이에 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첨단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했습니다. 당시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동의해준 미국에 대한 보훈 차원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는데요. 이후에도 일본은 해가 갈수록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규모는 커져만 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안을 추진하고 있던 중국도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채택 소식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방위비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행정부 교체기인 만큼 미국 내부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위비 대표 간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며 어려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